매일 베스트셀러 봐요. 무대 왜 1등이야? 너 1등 누구야 도대체? 시청률이 떨어졌어. 높이 있는 프로는 도대체 뭔데? 역사 관련 프로인데 내가 안 나왔네?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너무 안쓰러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매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진짜 제가 지금 다시 역사에 쓸모를 냈는데 매일 베스트셀러 봐요. 오늘은 제가 1등인데 뭐야? 내가 왜 2등이야? 내려갔을 때 뭐야 1등 누구야 도대체? 살짝 속상하죠. 예? 뭐 제 프로가 나왔는데 시청률이 옆에 있는 프로보다 떨어졌어. 뭐야? 옆에 있는 프로는 도대체 뭔데? 또 어느 역사 관련 프로인데 내가 안 나왔네? 왜 저 사람이 나왔지? 뭐 이런 거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상처를 주고 있냐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고요. 지치지 않겠어요? 올라가다 지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역사에서 찾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가진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부자인데 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졌을까? 그 마무리된 모습을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저 꼴 나겠구나. 내가 저 짝 나겠구나. 예측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게 비교하고 있는 나를 조금은 눌러주고 조금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순간순간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질 당하는 그런 사회에 내던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나의 중심을 잡지 못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휘둘리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한명회. 한명회 같은 경우에는 세조 수양대군과 함께 기후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슈퍼스타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와,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 어마어마한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움켜쥐면서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은 정말 비극 그 자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한명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그 비극적인 모습으로 한명의 인생은 끝난다는 거. 그걸 본 거예요. 그 한명이가 저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에게 고민은, 지금 저한테 고민은 진짜 잘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이제는 정점 찍었고 이게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쭉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 거는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열심히만 하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달려가면 돼요. 그럼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내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과 지금의 내가 다 연결돼 있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지금 지나보니까 엄청난 실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이제까지 내가 힘들게 걸어왔던 모든 길을 와르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그냥 여기저기 지뢰처럼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잘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다시 역사의 서머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진짜 이 맨 마지막을 도대체 어떤 글로 마무리를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마지막 장을 바로 이 추사 김정희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추사 김정희는 정말 지금의 BTS급 인기를 누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인기 먹으면서 가슴과 어깨에 힘 빡빡 들어가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잘난 맛에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인생 말년에 유배를 가면서 철저히 외로운 혼자가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제주도 유배 왔을 때 오로지 자신의 제자, 제자 한 명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그렇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되는 자신의 마음을 세한도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제자한테 그 선물로 주거든요. 이 추사 김정희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냥 뭐 정말 그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아주 입이 아주 까다로운 그 미식가예요, 미식가. 그러면 살아온 사람인데 유배지 가서는 그걸 못 먹으니까 아주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먹고 싶으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막 서울에다가 막 편지 써가지고 먹을 것 좀 보내봐. 나 너무 추워. 옷 좀 더 보내봐. 막 이게 막 아주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 말년에 그가 남겼던 글, 자신의 그 마지막 인생이 당하는 그 집에 걸어놨던 그 글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그냥 두부, 그냥 오이, 소박한 그게 제일 맛있더라.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그 순간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즐겁더라. 추사 김정희의 그 주변에 두부와 오이가 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사 김정희 주변에 늘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인생에서 잘 나갈 때는. 근데 인생 마지막에 오면 내가 진짜 맛있는 것, 내가 진짜 소중한 것, 나에게 진짜 행복이란 바로 이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소중한 시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버린 거죠.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아직 추사 김정희의 그 말년까지 가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한명희도 그렇고, 김정희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순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여기서 알량한 내 인기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좀 더 많이 갖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조금은 절제하고 조금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조금은 더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그 마지막에 내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경주를 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럼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우리 사회가 자꾸 거북이한테 토끼를 이기라 그래요. 거북이가 토끼가 되라 그래요. 심지어 거꾸로 토끼가 거북이가 되라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자꾸 가능할 수 있다는 허상을 만들면서 계속 그리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은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거북이는 거북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토끼인지 거북이인지를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토끼가 중요해, 거북이가 중요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 거죠. 우린 다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소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 이 시간을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토끼인지 내가 거북이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정말 역사 속에서 거북이가 토끼처럼 되려고 노력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토끼가 거북이처럼 되려다가 그냥 뭐 부관 참시된 사람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버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의 씀을 읽으시면 돼요. 아니,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역사와 나의 삶이 늘 괴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역사는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매일매일 뉴스만 틀면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 철학이 없으면 이 변덕스러운 이 세상에 그저 자신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거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지금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 비로소 우리가 역사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럼 그 빚을 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 빚을 갚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도리라는 것.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그 도리를 정성껏 하는 사람들, 그 도리를 정성껏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함께 연대하자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